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을 봤더니 꽤 걸린 것 같아서 이제는 판서를 좀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1페이지를 보면은 역사 탐구에 을사조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도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 아마 가장 많이 키워드로 선정해준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중요한 사건, 중요한 용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을사조약은 러일전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뒤에 조선의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는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로 한 일, 그것은 바로 여기 2조에 나와 있듯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을 시켜가지고 청나라나 러시아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아예 법적 제도화 시켜놓은 것이죠. 그래서 외교 업무는 이제 너네들의 소관이 아니야. 그것은 통감부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통감으로 하여금 맡게 할 거야. 그리고 일대 통감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앉힙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조선의 외교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대한제국의 외교 업무. 그게 을사조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3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영토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지우면 안 되는데 따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독도는 우리 땅이죠. 네. 근데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이 언급이, 이 말이 자꾸 문제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러 이유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할 건데요. 신라시대 때부터 누군가를 파견해서 점령을 하고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빼고 넣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종 때 안, 용, 독이라는 인물이 직접 가서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다라고 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예전에 2학년 때 배운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었느냐. 자, 1877 이때 일본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 지령을 하나 내립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대한제국에서는 1900년에 칙령을 반포해서 이 지역은 우리 땅이야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독도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군사기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땅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가져가고요. 그리고 을사조약 이후에는 아예 일본 영토로 편입을 시켜버려요. 이때 우리는 외교권이 없었기 때문에,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외교권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대한제국의 통보 없이 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을사조약 자체가 고종 황제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즉 이런 국가의 중대한 권리, 중대한 업무 그런 것들을 할 때에는 반드시 황제가 직접 옥새를 찍어가지고 사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고, 따라서 외교권을 대한제국이 갖고 있는데 그런 공식적인 절차 없이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대등한 교섭을 통해서 영토를 주거나 받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마음대로 가져간 것도 역시나 무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점령한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일부 일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때 당시에 독도를 이용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런 군사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독도 밑에 있는 지하자원,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약간 풍부하게 이상한데 풍부하게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아마도 계속해서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존심 문제도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더 있는 것 같은데 차마 여기에서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좀 짜증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 또 다른 영토 문제는 간도예요. 간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꽤나 알고 있지만, 간도는 보통 이 조선과 청의 국경 지역에 있는 일부 지역을 말할 때 간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는 만주에 속한 일부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간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데, 예전에는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그냥 몰래 넘어가서 약초도 캐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냥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게 너무 많아지고 청나라 내부에서도 인구가 많아지고 이쪽에 넘어가게 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영토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종 때, 또 숙종이야,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비석을 세워서, 아마 여러분들 작년에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이 정계비를 세워서 경계를 정하자라고 하는 비석을 세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서쪽으로는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자. 예전에는 영토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대강 강을 기준으로 땅을 정한 거예요. 영토를 정한 겁니다. 근데 이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문제화되는 것이에요. 왜 문제가 됐냐? 백두산에서 딱 경계를 정해서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라고 정했는데, 그 토문강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문강이 어디 있는 강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이 강의 이름이 뭐야? 저기 어디야?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경계를 정한 것이었어요. 왜? 이때 당시에는 17, 18세기 당시에는 그렇게 영토의 경계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대강 정했던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영토 하나하나가 중요해진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다시금 논란이 된 것이죠. 서쪽은 확실히 알겠어, 압록강이라는 거를. 그런데 동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백두산으로 하여금 요 서쪽은 잘 확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동쪽은 강이 두 개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토문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송화강의 한 지류인 토문강이냐, 아니면은 여기 두만강이냐, 요 논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32페이지에 보면은 실제로 백두산 정계비가 나와 있고, 백두산 지역에, 그리고 그 위쪽에 토문강이라 적혀 있고 오른쪽으로는 두만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조선은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적혀 있는 대로 토문강이지, 그러면은 너네 땅은 여기까지야, 나머지 이쪽 지역의 간도 땅은 우리 대한제국의 땅이야 라고 주장을 했고요. 아니야, 토문강이랑 두만강 발음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두만강이야, 두만강. 그러니까 너네 영토는 이 압록강과 두만강 아랫부분까지야, 이 위쪽은 청나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논란의 문제를 해결했던 주체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일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게 1905년 을사조약 이후였기 때문에 우리는 청나라와 따로 외교적인 교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간도 협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는데 청나라와 대한제국 사이에서 체결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외교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청과 일본 사이에서 체결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청나라의 의견대로 두만강이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간도에 대해서 별도로 뭔가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이 왜 청나라 편을 들어주었느냐? 대한제국 영토가 늘어나면 좋을 텐데 왜 얘네 걸 들어주었느냐? 당연히 일본도 뭔가 요구를 했겠죠. 어디에? 청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남만주 철도 부설권, 즉 이쪽 지역에 철도를 부설해서 중국까지 갈 수 있는 철도 부설권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일본은 조선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 하나의 권리로서 요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간도 협약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도에 대한 영토 문제가 일본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둘 다 앞에 살펴보았던 독도 문제나 이 간도 문제가 다 을사조약에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대한제국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와 간도 문제 그리고 을사조약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잘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생각해보기 문제가 나와 있죠.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을 설명해보자. 할 수 있겠죠 이제? 네. 대한제국도 뭔가 조치를 취해서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확인을 해놨고 일본 태정관도 이건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일본이 나중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제로 가져가고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강제로 가져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간도 협약의 문제점 마찬가지로 을사조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부당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외교권을 가진 주체와 즉 청나라와 대한제국 사이에서의 뭔가 협약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32페이지까지 영토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제강점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